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여름의 한가운데서 인사드리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 기력이 떨어진 암 환자분들은 더 힘드실 겁니다. 자, 오늘도 암 환우분들의 건강 챙기느라 노력 중이신 고상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외과 전문의 고상훈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이보다 더 지독한 세포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암세포를 직접 죽이거나 그 성장을 억제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는 세포의 DNA 복제나 분열 과정을 방해해서 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작용이 정상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네, 얼마 전 차은수 원장님과 함께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이 나타난 기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사실 항암제도 여러 종류가 있는 만큼 부작용도 다양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 심각성도 차이가 있을 텐데요. 세포독성 항암제별 특징적인 부작용과 그 대처법을 알려주시면 항암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크게 알키로화제, 항대사제, 항종양 항생제, 미세소관 억제제, 토포이소머레이즈 억제제, 백금계 항암제 등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암 환자분 당사자에게는 그 복잡한 기전보다는 본인이 받는 항암제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알키로화제의 대표적인 약물은 사이클로포스파미드, 이포스파마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난소암, 유방암, 소세포폐암 등의 다양한 암종에 사용이 되고 있죠. 중등도에서 고도 정도의 오심구토가 나타날 수 있고 탈모도 일으킵니다. 골수를 억제해서 호중구 감소나 빈혈이 나타나기도 하고 혈소판 감소로 인한 출혈 위험도 증가하기도 합니다. 사이클로포스파미드나 이포스파마이드는 대사산물이 방광점막에 손상을 유발을 해서 출혈성 방광염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저희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보면은 오심구토의 부작용을 가진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는 경우에 그 항암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대개는 미리 항구토제를 처방해 갖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심한 경우는 패치를 적용하기도 하고요. 증상이 심해서 그 약 복용으로도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 처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구토를 억제하는 주사제를 사용을 한 건데요. 오심구토가 지속될 때는 식사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칼로리와 영양을 위한 수액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중에 골수 억제에 대한 대처로는 우선 중요한 것이 혈구수의 모니터링, 그러니까 피검사 아닐까요? 호중구수, 혈소판수, 그리고 그 헤모글로빈 수치를 확인하는데 항암 치료에 대개는 이제 1, 2주 사이에 그 수치가 가장 바닥을 치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시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호중구 생산을 촉진하는 주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요. 매우 심한 호중구 감소일 경우에는 격리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상에서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주변 환경을 잘 정리를 해야겠고요. 감염 위험이 높은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음식도 잘 세척하고 가급적 익혀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해서 37.5도 이상의 열이 있거나 오한,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가래, 설사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종종 암 환우분들의 탈모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 두피의 자극을 줄이는 탈모 전용 샴푸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전부터 짧은 머리로 자르는 것이 오히려 관리가 쉬울 수 있고요. 보통 치료 중에는 자외선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모자나 두건 등을 사용하고들 계시죠. 당연히 펌 등의 화학적 시술은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심리적 지지가 아닐까 합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탈모는 자신이 암 환자라는 치료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상징적인 변화 같기도 합니다. 자, 혼자 감당하시지 말고요. 주변 사람들과 때로는 전문가와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대부분 치료 종료 후에 수개월 이내에 다시 자라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출혈성 방광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메스나라는 약물을 같이 투여하기도 하죠. 사이클로포스파미드나 이포스파마이드 같은 약물을 통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배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심구토 증상으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기가 어렵다면 수액 치료를 통해 수분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알키로아제 항암제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의 항암제들 역시도 오심구토, 골수 억제 등의 공통적인 부작용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 존재하는데요. 나머지 약들에 대해서는 그냥 특징적인 것들만 추려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멜캅토퓨린, 5FU, 젬시타빈,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약물들은 특히 구내염이 더 잘 생기게 하는 것들인데요. 감염 예방을 위해 꾸준히 가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상태에 따라서는 진통 소염 성분의 가글이나 점막 피복제를 처방받아 쓰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구강 내 감염 악화를 방지하려면 꾸준히 가글을 하는 것이 좋은데, 청고감노수라는 항방 가글제 효과에 대해서도 이미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FU 같은 경우는 손바닥과 발바닥의 통증, 그리고 발적과 껍질이 벗겨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보이는 손발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습크림 같은 거를 잘 유지해 줘야 되고요. 물리적인 자극이 노출이 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독소르비신의 경우에는 심장 독성이, 그리고 블레오마이신의 경우에는 폐 독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 부작용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죠. 그 진료 스케줄을 잘 지켜서 검사를 받도록 하시고, 중간에 흉통이나 가슴 답답함, 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파클리탁셀, 도세탁셀, 빈크리스틴, 빈블라스틴 같은 약들은 특히 신경 독성이 두드러진 것들인데요. 감각 저하, 저림, 통증 등의 말초신경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항암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요. 감각 증상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양한방 통합 치료에 대한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리노테칸, 토포테칸, 에토포사이드 같은 약물들은 다른 항암제들에 비해서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필요시 적절한 지사제를 사용을 하면서 경과를 보되 설사가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담하시고 탈수 예방을 위해서 수액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스플라틴의 경우에는 그 신독성이 있는데요. 사전 사후에 수액요법을 받으시게 되겠지만 환자 본인도 이후에 수분 공급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약물입니다. 이렇게 많은 항암제에 또 그만큼 많은 부작용들이라니 다시 한번 암 한우분들의 힘든 상황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신체적 대처와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 탄탄해지겠죠. 무엇보다 이런 험난한 과정에 대해 오롯이 혼자 남겨지는 상황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항암 부작용의 대처는 그 다음 스텝의 순조로운 항암 과정을 예비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보다 안전하고 덜 고통스러운 항암 과정을 돕기 위해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